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반드시 불륜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은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가 너무나 과장되고 너무 광범위한 경우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어원은 아시겠지만 수선화해서 온 겁니다. 옛날에 신화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만 바라보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자리에 멈춘 채로 꽃이 됐거든요. 그게 수선화잖아요. 이처럼 자기한테 너무나 매료돼서 자기 외에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자기만이 특별하고 자기 외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격 장애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진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업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고 굉장히 업적이 뛰어난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두 번째로 무한한 성공, 이상적인 사랑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강남에 있는 50층짜리 빌딩을 살 거야. 저 건물의 주인이 될 거야. 라든지 아무런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환상을 가진 거죠. 과도한 자신을 향한 칭송을 요구해요. 끝없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를 추앙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제 와이프는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왜냐면 공감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을 지나치게 시기하거나 타인들의 시기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시기를 받거나 아니면 시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를 받는다는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냐? 많은 논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와 성적 지향성이 높습니다. 사회를 향한 지향성과 성적 지향성이 높을수록 이들은 외도 이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도에 빠질 가능성과 외도에 빠진 이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본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관심을 받을 때 가장 충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나 능력치로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이성으로서의 칭송과 찬양, 추앙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훨씬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육 환경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채워줬어요. 또는 부족한 거 없이 원하는 니즈는 다 채워줬는데 실제적인 사랑과 관심은 주지 않고 방임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편애를 받았을 때, 내가 채워진 것은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내가 진짜로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의미에 있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우쭈쭈해주는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무조건적인 허용일 때, 그러니까 수용일 때는 괜찮아요.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데, 허용일 때는 뭐든지 그래 할 때 부모들이 편해요. 애들이 해달라는 걸 그냥 무조건 줘버릴 때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근데 수용일 때는 사탕과 초콜릿이 되지 않는
않는 이유, 기본적으로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훈육을 했을 때는 아이가 이도 덜 썼고 아이가 건강하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아이가 원할 땐 사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게 허용이에요. 무조건적인 허용. 이렇게 됐을 때 구분할 수 없어요. 내가 괜찮지만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덜한 거죠. 나르시시스트인 배우자가 이제 죄책감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이런 댓글이 네.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부모와의 소통이 덜 된 아이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적인 허용이나 방임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주긴 줬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았어요.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지 말고, 네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 거예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슬픈지, 왜 그것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고. 그랬을 때 공감 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조종하려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다, 이것도 나르시시즘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특징이 가장 나르시시즘의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노골적 나르시시즘과 은밀한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노골적인 나르시시즘은 폭력적으로 대해요.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정말 큰일 나. 폭력적으로 대하고 소리 지르고 폭발하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자기에 반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거든요. 욱해서. 이게 나르시시즘의 특징이에요.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조정을 해요. 가스라이팅을 하죠. 근데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이걸 많이 쓰시는데, 아들이나 딸에게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 네 아빠한테 맨날 매맞으면서 살았고 아빠가 바람 피는데도 참았고 나는 못 먹고 너희들 다 줬는데 니네들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 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다고 한다든지, 이것도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늘 아프다고 하는 사람, 이것도 나르시시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은밀한 가스라이팅, 노골적인 가스라이팅이 나르시시즘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되게 뭔가 자기를 사랑할 것 같고 자기에 넘치고 이런 이미지로 그려졌는데, 그런 거랑은 또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 면도 들어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이한테. 엄마가 너를 가장 사랑하라고는 키웠어. 하지만 너만 사랑하라고 키우진 않았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일 뿐, 나 외에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애가 넘치는데 자기 애만 넘치는 거예요. 같은 존중,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이 걸려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진정한 자존감은 나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가 같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야 한다고 본인의 가치를 과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스트인 상대를 인신공격을 하니까 쭈구리가 되었다, 이렇게 네. 맞받아치면 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T 성향 가진 사람 무서워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면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나르시시즘은 사실을 배워보지 못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신공격은 누구한테나 해도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인신공격을 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뒷받침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벌컥 내잖아요. 그게 폭력적인 나르시시즘의 특징이니까요. 화를 내더라도 이성적으로 맞받아 쳐야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직설적인 진실일 때는 나르시시즘도 화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낸다고 해도 할 얘기는 해야죠. 나르시시즘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될 거고, 살아오시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냐? 노력한다면 그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이거를 벗어나겠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유형인데, 그래도 노력한다면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셔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세포 언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